은퇴한 지 5해가 흐른 봄, 박진호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넓었지만 그 속의 정막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자동으로 켜지는 라디오가 유일한 벗이었고 그조차도 이젠 기계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벽시계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다. 마을은 강가를 따라 길게 뻗은 평지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는 작은 슈퍼가 있었고 마을 사람 셋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낡은 신발끈을 고쳐 묶으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묻은 공간에 닿았습니다. 새로 얻은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기와장이 삐걱거렸지만 오후 햇살이 마루까지 깊게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진호는 방 한켠에 아내의 사진을 놓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젠 잘 지내봐야죠.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교회 앞을 지나며 낯선 풍경을 보았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국밥 냄비를 저으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정희였습니다. 그녀는 국자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진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 이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그릇에 국을 넉넉히 담아 건넸습니다. 그 미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온기가 있었고 진호는 오랜만에 사람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홀로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밥이 좀 덜 외롭네. 며칠 뒤 그는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정희는 분주히 식판을 정리하고 있었고 진호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접시를 닦았습니다. 둘은 특별한 대화 없이도 손끝의 움직임으로 서로의 리듬을 느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묘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정희는 지나가는 아이에게 사탕을 건네며 웃었고 진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마을 참 좋네요. 그가 말하자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하죠. 사람들도 착하고요.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을 무렵 두 사람은 시장에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카트를 밀며 그녀가 고르는 나무를 살폈습니다. 이건 비싸네요. 그가 말하자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싸도 맛있어요. 삶아서 무치면 향이 다르거든요. 그 웃음이 오래도록 귀에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둘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둘이 잘 어울린다. 진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하듯 교회 벤치에 앉아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아내에게 받았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엔 외롭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정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햇살이 내리쬐던 교회 마당에서 그는 용기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제 곁에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교회 예배당 안에선 노인 합창단이 찬송을 불렀고 촛불 아래서 박진호와 이정희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얀 국화와 장미가 뒤섞인 작은 꽃다발이 신부의 손에 들려 있었고 진호는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젠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 인사를 건넸고 사랑방의 김순자는 두 분이 참 보기 좋아요. 라며 연신 웃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로 얻은 집에서 첫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을 채웠고 창밖에서는 개울물이 잔잔히 흘렀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앉아 고요히 밥을 먹었고 진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생각보다 짧게 머물렀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정희는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화요일마다 어딘가로 향했고 돌아올 때면 피곤한 얼굴로 웃음을 감췄습니다. 교회 일 좀 도와주고 왔어요. 그녀의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둘렀습니다. 진호는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깜빡 잊고 놓고 간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 지갑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괜한 의심은 하지 말자. 하지만 며칠 뒤 그는 우연히 서랍 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병원 진료비 납입이라 적힌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아픈 기색이 전혀 없었기에 그 영수증이 더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정희의 기침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는 불 꺼진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정희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미역국을 끓이며 환하게 웃었지만 진호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로 보였습니다. 당신 요즘 피곤해 보이네요. 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사랑방에서 김순자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정혜 씨 전에 살던 데서도 결혼했었대요. 그 말에 진호의 귀가 멎었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병원비 봉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호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대체 뭐가 진실이지? 그날 밤 그는 식탁에 앉아 미지근한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낮은 속삭임이 새어나왔고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돈 이번 주 안에 보내드릴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손을 쥐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박진호는 마음속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정희의 움직임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화요일 아침 그녀가 가방을 들고 나설 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 보자. 정희는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자연스레 웃었습니다. 진호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버스는 한참을 달려 도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굴뚝과 병원 간판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정희는 종점 근처에서 내렸고 좁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낡은 여인숙이었습니다. 그는 맞은편 철물점 앞에 서서 신문을 펼친 척하며 눈으로 쫓았습니다. 잠시 후
여인숙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허리를 구부리고 걸었으며 손에는 병원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 순간 심장이 세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봉투를 받았고 정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 잠시 머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진호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그는 셔터를 누르지 못하고 신문을 접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희는 여인숙을 나와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안도와 피로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 병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구의 간판에 암 전문 요양병원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식탁 앞에 앉아 손에 힘이 들어간 채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먼저 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그는 불 꺼진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식탁 위 반지의 금속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반지를 천천히 벗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였지? 중얼거림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 날 들었던 찬송가의 멜로디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이제 위로가 아니라 비수가 되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반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반지를 비추었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창문을 닫으며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하자. 그의 손이 창문 틀을 붙잡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멎자 그의 눈빛은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진호는 잠을 설친 얼굴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떠오른 건 여인숙의 문틈 사이로 본 정희와 그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뒤섞였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결심하듯 코트를 걸치고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울병원이라 적힌 영수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풍경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창밖의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그의 시선은 멈춰 있었습니다. 도심에 도착하자 빗방울이 희미하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건물은 하얗게 빛났고 유리문 너머로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진호는 접수대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혹시 최명수 씨 병실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조용히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인숙에서 본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약 냄새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진호는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정희 씨 남편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진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침대 옆에 테이블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희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내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있죠. 그게 미안해서 나도 이젠 편히 눈을 감고 싶습니다. 진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분노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정희 씨는 나보다 당신 걱정을 더하더군요. 좋은 분 같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비가 내리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앞에 여인숙에서 봉투를 건네던 정희의 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손은 거짓의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려는 손이었습니다. 진호는 벽에 손을 짚은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거야. 그는 천천히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빗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진호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손에 쥔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종이 위에 글씨가 번지며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도 용서할 차례인가 봅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회색 하늘 아래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엔 처음으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여는 손끝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집안엔 된장국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정희는 식탁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반쯤 가려져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말없이 코트를 벗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국그릇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피했고 진호는 그 눈길을 끝내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길어진 정적 끝에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다녀오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금 떨렸습니다. 진호는 잠시 숨을 고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식탁 위 반지에 시선을 내리꽂았습니다. 그 반지는 며칠째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못 버텨요. 정희의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한때는 제 모든 거였으니까요. 그녀의 손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진호는 그 손을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오해 속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눈을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요. 당신 마음을.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고 손등 위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반지를 들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고 이내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합시다. 진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 사이로 섞였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진호는 그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아서. 진호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날의 의심을 모두 지워내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잦아들고 부엌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서로를 위한 시간이 될 거라는 걸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진호는 새벽마다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다르다는 걸요. 예전엔 고요함이 외로웠지만 지금은 그 고요가 편안했습니다. 정희는 부엌 창가에 화분을 놓고 물을 주었고 진호는 마루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적었지만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간호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최명수 씨, 오늘 아침 위독하십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렸어요. 정희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졌습니다. 진호는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같이 가요. 진호는 말없이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산소기의 B-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침대 위의 남자는 마치 잠든 사람처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병실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명수 씨, 정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나 용서했어요.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마지막 숨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진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질투와 의심으로 뒤틀렸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오래된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정희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국화를 올렸습니다. 진호는 그 옆에서 묵묵히 향을 피웠습니다. 마을에서 온 김순자가 손수건을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사람 일은 참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되셨어요. 정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젠 그 사람 대신 당신 밥 챙겨줄게요. 진호는 잠시 웃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당신 커피 끓여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부엌 불빛이 새어나왔고 정희가 무릎 담요를 접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안 주무세요? 그냥 고마워서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진호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진심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고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이야기로 채워갑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바깥의 빗소리가 멎었습니다. 남은 것은 정적이 아닌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늦은 봄의 약속이었습니다. 봄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교회 마당의 벚나무가 꽃잎을 흩날리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박진호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옆자리에는 이정희가 작은 도시락 바구니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도시락에서 김밥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웃을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점심을 마친 뒤 정희는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 사람한테 받았던 마지막 편지예요. 진호는 말없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손끝으로 편지를 쓰다듬으며 잠시 숨을 고르더니 봉투를 불쑥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이건 당신이 보관해 주세요. 진호는 그 봉투를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냄새 속에 오래된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는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교회 마당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며 웃는 소리가 들렸고 따뜻한 바람이 그들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정희가 먼저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진호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평범하게 그게 제일 어렵고 또 제일 좋은 말이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빛이 붉게 물들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당신은 나보다 더 행복해야 해요. 진호는 편지를 접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요. 그 사람은 지금 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고 진호는 그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봄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슬픔이 아닌 평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